예, 지난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연발 시험 사격을 두고 그 실체와 의미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언급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가 앞서서 파행을 겪어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회의를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합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형 방사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군님. 네. 지난달 28일이네요. 벌써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뭐 북한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들을 수밖에 없고 합찬의 분석도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초대형 방사포. 김정은 위원장이 대만족을 했다 이렇게 북한 언론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접목한 방사포다 이렇게 국정원이 평가를 했고요. 네. 그 실체 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 5월부터 이제 말씀하신 11월 28일까지 13번째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소위 말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미사일 종류가 있었고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도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초대형 방사포는 4번째 발사입니다. 예. 근데 방사포 그러면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겠습니다만 방사포는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해서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고안된 그런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서방에서는 다련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발사한 것은 이 방사포의 핵심 기술은 이 발사의 간격입니다. 속도. 다시 말하면 분당 여러 발이 동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발사한 거 보면 30분, 17분, 19분, 3분까지 당겨졌는데 이번에 발사한 건 30초까지 당겨졌어요. 아마 그걸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만족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정상적인 수준, 완성도에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초대형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를 길게 더 위력을 크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먼 거리, 지금 한 300km 남짓인데 예. 그 거리라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만약에 발사를 한다면 우리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라든지 계룡에 있는 우리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도라든지 위력은 예. 한 번도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실천 배치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사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 방사포 시점, 발사 시점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주목을 하는 겁니까? 뭐 일부 미국 언론 보도나 일부 보도의 좀 해석을 따르면 추수감사절 때였습니다. 그때 방사포를 쐈을 때가. 예. 근데 방사포를 추수감사절 휴일에 맞춰서 쏜 것이 아마 미국에 보내는 모종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미국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으면 아마 ICBM을 발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SLBM이나 시험 발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방사포라고 하는 것으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그 도발은 아닌 상태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북한은 아마 지금 좀 이런 속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테니 이걸 해석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을 도발 그리고 그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단계 그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미국에 대한 직접 도발 그 ICBM과 SLBM으로 가는 전초 단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뭐 낙하 훈련인가요? 뭐 그런 것도 하고요. 해안포 사격도 하고요. 이번에 방사포 시험도 하고. 뭐 국정원도 그렇고 미국계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연말에 뭐 다른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미국을 향한 메시지와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3차례 군사행보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행 우리로 말하면 탑건을 뽑는 그렇죠. 그런 경연 대회에 비행들이 직접 있었죠. 예. 이제 참관을 하면서 지휘를 했고 또 낙하 훈련 이건 특수부대를
다시 뭐 전시 상황이 되면 특수부대를 후방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그런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또 해안포 사격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해 NLL 인근에 있는 섬을 방문해가지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고 그 결과에 대만족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해안포 사격은 명백히 9.19 군사합의 위반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는 앞에서 맺은 9.19 군사합의 위반을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다. 자, 우리의 항의에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결국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이런 남북 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그동안 SLBM 북한이 발사를 했고요. 초대형 방사포가 단거리이긴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원 이 보고에 따르면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 궤도형 차량들이 움직이는 것이 식별이 됐다. 예. 북한이 미국의 정찰 능력 알거든요. 인공위성에서 다 포착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그 새로운 길. 연말 시한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수위를 높인 도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연말이라는 시한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좀 더 이런 무력 시위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까? 네, 지금 계속 높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시한까지 지금 새로운 셈법이 미국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은 안 보이죠. 미국은 뭐 곧 또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 시한이라고 해봤자 한 2, 3주 내에 특별히 움직임이 없으면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워싱턴으로부터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2주 내에 북한은 아마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다 쓰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카드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실험이나 ICBM 지금 또 ICBM 이제 발사 정황들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가지고 논쟁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지작거리고. 네.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북한도 미군의 정찰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해안포 사격 그리고 이번에 방사포 사격 전후로 계속 미군 전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정찰 비행을 했습니다. 그럼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정찰했던 정찰 자산의 종류 그리고 횟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개시한 이후에는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자제해왔죠. 특히 한미연합 군사연습,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그 3대 군사연습이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름을 바꿔서 하긴 했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전략자산이 전개된다든지 또 이 수위를 높인 정찰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뭐 AX라든지 조인스타즈라든지 리벳 조인트 이런 미국의 아주 최첨단 이 정찰 자산들이 총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한반도 인근 상황을 다니면서 신호, 영상, 통신 모든 정보들을 사사시 훑고 지나갔고 특히 그 간격을 두고 U2기, U2S라고 하는 이 정찰기는 사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셈법. 다시 말하면 군사행동에 돌입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얘기했던 맥시멈 프레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으로 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아마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 담당 이 특보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 연말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거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 협상의 시한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나와라.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아마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주고 싶은 그런
미국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해안포 사격 이후에 우리 정부 군에서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군복까지 입고 나와서 여기에 대한 또 경고 메시지를 또 공개적으로 또 브리핑하기도 했고요.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조금 늦었지만 필요한 대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그런 수위를 좀 넘어 보이는, 사실 말하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을 때도 이건 분명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또 초대형 방사포가 미사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우리 정부가 북한을 덜 자극하려고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안포 발사 당시에서도 그 발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명백히 위반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정해라.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 그리고 특히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당시에는 합참의 작전부장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건 대단히 엄중하게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군복을 입고 직접 나와서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때 당시 아마 예, 나와서 했던 그랬던 것 것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물론 방금 김현철 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인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정경국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인내를 하겠다. 예.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북한이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대비가 돼 있으니 그렇게 함부로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많은 희망과 또 긍정적인 사안도 있었고 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은 내년이 벌써 오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즈음이면 벌써 신년사를 준비할 것 같아요. 신년사에 담길 내용이 무엇보다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글쎄요, 좀 긍정적인로 봐야 될 내용이 실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혹시나 돌이킬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긴다면 남북관계 내년도 좀 희망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벌써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여주겠죠. 신년사에서 어떤 길인지 이제 보여줄 것인데, 근데 새로운 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새로운 길이 아닌 그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는다는 얘기도 메시지가 동시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신년사 구조를 잘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건 새로운 길이냐 또 아니냐고 보는데, 사실 그거는 대외 메시지는 아래쪽에 한 반 이하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신년사의 절대 다수의 내용은 3분의 2 정도가 대내 메시지에서 그 1년 상반기에 이제 북한 인민들이 달달 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내 메시지로서 오히려 좀 주목할 것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포장을 지금 당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예. 하는 걸 보는 게 아마 좀 주요 초점일 것 그게 같습니다.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 5년간의 이제 경제 개발 성과를 마무리하는 게 내년인데, 예. 이것이 어떻게 북한식 표현으로 성과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북한이, 당이 어떻게 포장을 해서 인민들한테 논리 제공을 하느냐가 그걸 보는 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일단 체제 결속을 좀 한 상태 2020년,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갈 때도 우리가 경제 성과에서 우리 나름대로 주체의 길을 겪고 있으니 이 새로운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일심 단결하여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앞부분에 인민들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지금 경제적 성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포장하고 인민들한테 설득할 것인가. 이제 그게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권의 지속 가능성의 이제 잣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내년에 어떻게 내세우느냐. 그리고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뻔합니다. 이게 새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만약에 2017년 이전처럼 그런 대결적 상황으로 간다. 오래 버티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이거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가지 않고 싶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미를 주면서 어떤 대화의 여지는 좀 열어둘 텐데,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북한 인민들 내부를 설득할 것인가. 거기에서 북한 당의 행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부분과 접점을 찾아서 이제 좀 더 북한을 견인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사실 경제 성과 내놓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내놓을 게 없지만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외부의 책임이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 했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대로 호응을 안 해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거에 무관하게 우리는 자력 경제, 우리 모두가 자력 경쟁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제 막 이런 대내 결석을 강조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새로운 길이지만 뭐 그 새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연말 시한을 정해놨지만 우리 참 최고 지도자의 큰 아량으로 더 우리는 이제 좀 인내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과 좀 시간을 더 주고 미국과 남조선에 뭔가 변화를 더 기대하겠다라는 뭐 이런 메시지도 같이 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질 만한 그런 것들이 담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결국 이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말한 내용 속에 읽혀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ICBM 이것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우리 정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 북한이 얻을 게 뭡니까? 결국 유엔 안보리는 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고 미국도 주머니에 담아 놓았던 더 큰 제재를 들고 나오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런 카드를 무모하게 꺼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군과의 대화와 접촉의 면을 넓혀가면서 한국과 미국이 보란 듯이 뭔가 좀 초저감을 유발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를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예, 잠시 전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했던 얘기 좀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또한 소강 국면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다. 정 교수님, 이런 흐름을 좀 끊으려면 뭐 북측은 계속해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 미국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김현철 장관의 얘기를 빌려 이야기하시면. 김현철 장관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남북 관계의 독자적인 역할과 공간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그러니까 주변 환경, 북미 관계나 거기에 이제 제약을 받지 않는 남북 관계의 독자적 역할을 찾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보면은 통일부는 통일부의 일을 하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일을 하고 국방부는 국방부의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군사적 도발을 하는 데서 국방부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통일부는 지금처럼 남북관계 독자적 역할을 찾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북한에 보여주는 이렇게 병행 전략을 좀 계속 이제 북한의 얘기를 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선택이 근데 우리는 대결보다는 대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건 결국 이제 대통령이 하는 역할일 건데 대통령은 지금 정상외교의 판은 깨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뭐 이제 뭐 오지랖 발언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예. 대통령이 지금 인내로 지금 정상외교의 판을 깨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발신을 좀 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이렇게 독자적 역할을 찾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좀 보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북한이 좀 마음을 좀 바꾸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그거는 좀 대통령이 결국은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대북 메시지를 전 세계 무대에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에서 금강산은 북한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예.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 정상이 어떻게 또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여지를 자꾸 좀 우리의 활동 공간을 지금 북한이 자꾸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북한이 좀 잘 인식을 하고 연말에 좀 조용히 좀 넘어가면서 다시 공간을 좀 찾는 우리와 손을 좀 잡는 그런 좀 전략적인 전환이 좀 북한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더라도 남북 관계만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이 금강산 시설 일방 쪽 통보 남측 시설 통보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대화하자도 되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 장관이 남북 관계를 평가하는 그 표현이 제가 좀 주목된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얘기에서 남북 관계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 그러면서 발전해 왔다. 사실 그렇죠. 1972년 7.4 공동성명이 나왔고 37년의 세월이 47년입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 북한의 도발도 많았고 대화도 많았고 합의도 많았고 그중에 이행하는 과정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북한을 관찰해 봤을 때는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나오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쉬움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쉬운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아쉽지 않아요. 미국 트럼프하고도 만나는 판에 뭐 별로 아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애달게 만들면서 아쉽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아쉬워하면 상대는 덜 아쉬워합니다. 우리가 덜 아쉬워하면 북한이 더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법은 아마 우리 통일장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초조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애달파하거나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남북관계가 분단이 벌써 70년입니다. 70년이 넘었죠. 이 시간 앞으로 더 정말 발전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대화하고 합의하고 지키면 당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대화 안 하고 합의 안 지키면 반드시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확고한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조급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야기인데 사실 지난번 3차 협상 때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만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이제 워싱턴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에 앞서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온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우리에게 압박을 했던 그 내용과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 동맹국으로서 방위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 협상에서 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의중이 가장 결정적인 이제 협상 타결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한이 생각보다 빨리 정해져서 미국에서 협상이 열리는 거 보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날짜도 못 잡고 헤어졌는데 어쨌든 물밑 조율을 빨리 해서 지금 이제 협상이 열리는 걸 보면은 미국이 조금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좀 성과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재선 캠페인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써야 될 구호가 좀 필요하겠죠. 아마 좀 생각건대는 방위비 100% 인상. 그러니까 100% 인상이라 하면 1조에 되는 거 2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상당 폭이 아주 이제 많이 돈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내놓는 것인데 이거에 좀 준하는 수준이라도 뭔가 트럼프 대통령은 좀 선물이 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의 압박을 좀 해서 12월 내에 어쨌든 협상을 좀 타결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마 우리는 지금 500%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는 한 5%, 10%만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큰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원래 타결이 안 돼서 8.2%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안에 한 10% 정도 선에서 8%, 9% 선에서 좀 타결이 되고 그 대신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 그 협상 시한을 뭐 3년이나 5년처럼 예전처럼 졸린다든지 그런 좀 주고받는 조건이 이제 좀 타결이 된다면은 뭐 한미 간의 연말이라도 좀 타결이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의중을 가지고 양보하고 본인의 선거 캠페인에 혹시 좀 쓸 수 있는 어떤 선물만 메시지만 포착한다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미국 의회의 이런 트럼프 행정부와 좀 결이 다른 이런 이야기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협상팀에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영향은 좀 있겠죠. 그리고 미국 협상단은 실무자들은 좀 알 겁니다. 이게 500% 인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안 되는 말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고 미국 조야에서는 누구나 물어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협상단도 이제 이 마이보스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좀 묶여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적절한 타결점이라고 하는 걸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상 미국에 이제 어느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지금 좀 있습니다. 센터님 매년 이런 진통을 겪어야 합니까? 방금 정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연 계약으로 뭐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좀 마음 편히 이런 협상 과정을 지켜볼 텐데
좀 불편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금액에 묶이다 보니까 협상 방식을 우리가 미치게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적게 받더라도 이 단년, 매년 하는 걸로 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5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은 걸 받아내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아마 방식을 바꾼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미의회 특히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예. 그런 목소리를 냈다는 것, 특히 대한민국은 아주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다. 국방 예산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또 한국방에 많은 기여를 미국의 부담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 의회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미국 국민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의 고집을 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 여론이 안 좋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위신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 과연 유리하겠느냐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과 함께 지소미아 같은 경우 우리가 어려운 결단했어요. 미국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어려운 결단을 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그래서 500% 인상하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게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용 가능한 부분, 다시 말하면 기존의 SMA, 특별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의 범위 내에서 틀 내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상의 시한 또 방식, 요소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이번 중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합니다. 이달 말인가요? 한중일 정상회담 이것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의 방한 뭐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좀 논의될 것 같고요. 사드 배치 후에 처음 방한이라고 하는데 방한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왕이 부장이 이제 방한하는 것은 어쨌든 12월 말에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오는 것이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가장 급한 내용이고요. 이제 거기에 겸해서 한일 지소미아가 지금 또 연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그게 중지하는 모양새가 됐고 이제 그 틈은 또 중국 입장에서 좀 파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한미일이 다시 안보 협력의 구도는 일단 깨지지 않고 받쳐준 상태에서 이제 예. 중국 외교부장 입장에서는 직접 방문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사드 배치라고 하는 걸로 좀 소원해진 관계를 조금 더 복원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다지기 차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